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아직 인간 수명의 한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최대 141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또 미국에 살고 있는 100살이 넘은 자매가 지금까지도 정신을 또렷하게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로스워드 퍼즐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인간이 140살까지 넘어서까지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장수 기록은 122살까지 산 사람의 기록입니다. 네. 그런데 훗날 이 여성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다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University of Georgia, 이 조지아 주립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어제 국제학술지 플로스 1에 게재됐고요. 이걸 영국 매체 데일리 미러가 그 연구진의 분석 결과를 전했는데요. 네. 조지아 주립대 연구팀은 인간의 수명이 아직까지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고 평균 사망 연령이 더 높아져서 최장수 기록이 경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140살 넘어까지도 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니 100살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105, 6도 이해가 되는데 140살은 상상하기도 힘이 들거든요. 좀 더 네. 구체적으로 그 내용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팀은 영국에 사는 사람의 수명을 예. 거꾸로 올라가서 1880년부터 추적 조사해 미래 예.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1970년에 태어난 남성은 예. 141살까지 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방금 1970년에 태어난 남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 여성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남성보다 여성의 수명이 늘 높게 나오잖아요. 더 길죠. 네, 그런데 네. 이번엔 더 짧게 나와 그 부분도 그래요? 눈에 띕니다. 네. 1970년에 태어난 여성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은 131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131살. 네, 그러니까 남자보다 131살. 10살이 적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1970년에 태어난 남성 141살, 아. 여성 131살 그렇게 각각 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연구진도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요. 네, 1970년생은 사실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이런 관측에 확신은 없다고 연구진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추산이 특정 통계학적 추정들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둔 겁니다. 네. 그러면은 1970년생이 아니고 다른 나이대에 뭐 조사된 건 없습니까? 안 그래도 1940년에 태어난 사람들, 네. 이들을 바탕으로 한 수명 전망에는 좀 더 확신을 갖는 모습인데요. 아, 예. 1940년에 태어난 사람들도 남녀 구분해서 관측이 따로 아. 나왔습니다. 1940년에 태어난 남성은 125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같은 해 태어난 여성은 124살 반, 그러니까 124살 6개월까지 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 여기서도 여성이 좀 짧네. 네, 짧습니다. 네. 이런 전망의 확률은 50대 50이라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즉 50% 확률로 1940년에 태어난 남성은 125살까지, 여성은 124살 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연구팀은 19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망률 추세를 분석해 1950년대 출생자의 평균 기대 수명을 예상했는데요. 우선 분석 대상이 된 19개 나라 모두 평균 기대 수명은 급증할 것이란 예상이 도출됐습니다. 그리고 분석 대상 중에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 1950년대 태어난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115살로 예측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120살로 전망됐고요. 그리고 최고령 사망자는 남성 130살, 여성 135살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조지아 주립대의 데이빗 맥칼시 박사는 장수 기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인간의 수명의 최대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 한계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걸 시사하는 이전 연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기록된 인간 수명의 최대 한계치를 새로 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감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평균이 아니잖아요. 네, 최대 최대 수명치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그 정도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까지 최장수 공식 기록은 122살의 프랑스 여성 할머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분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망하신 거예요?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였는데요. 1875년 2월 21일에 태어나서 네. 1997년 8월 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800년대 그것도 네. 75년에. 와, 대단. 담배를 즐겨 피우던 프랑스 여성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요? 1, 2차 세계대전 다 겪었고 스페인 독감도 지나갔고요. 네. 그리고 1888년엔 반고흐를 만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림을 한 장 받아두지. 그 자네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아빠랑 같이 그 가게에 들른 적이 있다고 아,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아, 네, 아까비. 네. 자, 그런데 장수하면 참 좋은데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치매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100살이 넘은 미국의 한 자매가 아직도 정신이 또렷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네, 이 106살의 셜리 호데스 그리고 예. 103살의 루스 스웨들러 자매가 CN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네. 루스 스위들러는 자신의 주치의가 자기 보고 You are amazing이라고 말해서 왜요? 제가 너무 늙어서요라고 이제 물었더니 아니요 수준이 높으셔서요 sophisticated라고 답했다고 그 일화를 전했습니다. 수준이 높다. 네. 그러면서 이들 자매는 그 나이에도 정신적으로 샤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샤프하게 있으려면 크로스워드 퍼즐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 나오곤 하는데 자신은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면서 대신에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항상 독서를 즐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거 좋은 거죠. 네, 네. 이어서 소개한 네 가지 방법들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가 work,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네, 스위들러는 자신은 일하는 걸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로컬 극장에서 아마추어 그 연극 배우로 예. 활동을 했었고 또 여러 유대인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뭐 종교적으로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일하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즐길 수 있는 행운이 당신한테 있다면 그걸 꼭 잡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제 주위 보면은요 일찍 은퇴하신 분들요 그러면은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행동 반경도 줄어들잖아요. 급격히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확실하게 볼 그럴 수가 거예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 네. 최영호 앵커께서도 건강하게 지금 지내시잖아요. 그 이유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전 젊어요 아직. 네,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하나가 connect, 그러니까 연결돼 있으라는 겁니다. 예.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 강조한 건데요.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만큼 대단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learn, 배움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그 독서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appreciate,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겠지만 삶에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조언 건넸습니다. 네. 세상 그 호스피스가 남긴 책들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네네.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었던 얘기들 이런 거에 꼭 나오는 거가 감사하라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감사하라. 그다음에 이제 독서, 배움. 네. 오늘 그래서- 아침에는 이 뉴스 준비하면서 헤드라인에 건강과 관련된 얘기들이 뭐가 많이 나왔어요. 예. 지금 이야기도 지금 저희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뭐 일주일에 중년층이 하루 이틀씩 8,000보씩 걸으면은 네네. 뭐 사망 위험이 15%가 줄고
사흘에서 7일 내내 이 8,000보씩 하루에 걸으면은 17%가 준다. 이것도 UCLA 연구팀 보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분이 한 얘기 중에서 이분들은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는 없고 많이 걸으셨으리라고 믿는데 이 걷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지중해식 식단이 좋다는 아, 거는 뭐 맞아요. 우리가 네.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나왔어요. 이게 그렇게 뭐 저희 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심근경색, 뭐 뇌졸중 이런 걸 막아주는데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기왕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면서 좀 따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배움, 독서가 포함된 독서 포함되고. 배움, 네. 책을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게 항상 좀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네. 좀 짜증나는 일도 항상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나이가 들수록 좀 그런 경향이 좀 되지 유해지죠, 않나? 사람이. 네, 부드러워지고 네, 넉넉해지고.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 바보가 돼가 그러는데 네. 바보가 돼 간다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